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 제4차 변론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정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빨간색 넥타이, 나는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이라는 걸 국민 모두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그 넥타이가 말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일편단심, 불글 단자, 단심을 가진 나다. 내가 3차 변론 때도 나는 평생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 전부가 그것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일편단심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4차 변론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들고 성공적이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에 민주당과 그리고 이 언론들과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이런 사법부들까지 전부 짬짬이를 해서 바로 내란 수계로 대통령을 몰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에 참여했던 군의 소위 말하는 똥별들, 얼마나 오염된 그 정언 내지는 발언을 민주당 의원, 그것도 군 출신인 민주당 의원한테 붙잡혀 혹은 자청해서 가서 내뱉어 놨고 내까려 놨는지를 오늘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너무나 과장되고 오염된 발언과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있었다는 게 나름대로의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됐다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김용현 장관의 이 발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장관을 정인으로 꼭 채택하라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계엄 선포 후 김용현 장관은 바로 체포 구속되어서 윤 대통령과 12월 3일 이후에 일면식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짜고 치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그때 했던 행동과 말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목의 배신과 거짓말, 참 해도 이 사람도 정말 양파 같은 인간이다 싶은 생각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형배 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편파성 다시 한번 절감했다는 이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뭐 네 가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때까지 계엄에 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얼마나 오염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들이 유포됐는가 정도이고, 핵심은 김용현 장관의 정문, 그리고 최상목의 배신같이 거짓말, 문형배의 대행의 편파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상목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이 발동되자마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쪽지 내용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내용이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오늘 논쟁의 핵심입니다. 쟁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에 딱 한 가지 질문한 게 이겁니다. 최상목에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는 쪽지를 써서 줬느냐? 준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쪽지를 쓴 적도 없고 나는 쪽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사실은 그게 핵심의 이 4차 변론의 핵심의 내용인 게,
김용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쪽지 내가 썼다. 내가 직접 썼다. 그리고 최상목에게 직접 준 게 아니고 기재부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전달해 주라고 준 거다. 거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언론들이 몰아붙이는 그 기존의 국회를 싹 없애버리고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새로 국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예기치 않은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꼭 비상계엄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에 따른 뭐 일단 나라 살림은 계속 가야 되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손치더라도 윗집 할배가 돌아가시도 아랫집 아지매는 애를 낳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라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긴급 재정 입법권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기재부 아래에 그런 기구를 만들어라. 비상계엄 때문에 긴급하게 재정이 소요되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기재부 내에 그 기구를 만들어라는 뜻이었다. 이게 김용현 장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관되게 진실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장경 앞에서도 나는 쪽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전달해 준 적도 없다. 자, 그럼 누가 문제냐? 이 배신자 최상목이가 문제인 거야. 쪽지를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몰아가게 언론도 몰아가길래 대통령이 지금 말은 비상계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목을 다 치고 기존의 입법기관을 싹쓸이로 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뭐 좀 비유가 옳을지 몰라도 뭐 유신국회 같은 거라도 만들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계엄이라면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도 방금 김용현 장관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는데 최상목은 민주당하고 입을 맞추어서 이거 기존에 있는 국회를 싹 없애려고 한다. 국회 해산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계엄을 한 이유를 김용현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직 세 가지뿐이다. 지금 나라에 있는 것은 민주당의 방탄, 탄핵, 특검. 민주당이 내놓는 카드는 그것뿐이다. 나라 살림도 못하게 하고 예산도 다 털어지고 입법도 안 되게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무너진다. 내가 여기에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그 비상계엄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쓸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니까 시도를 하겠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대통령의 대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자기가 건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뭐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은 진짜 한번 겁만 살짝 주려고 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참가하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김용현 장관은 이래간 도저히 계엄이 안 되는데 국회 울타리만 다 둘러쌌는데도 5,000명의 병력이 필요한데 무슨 선관위에 280몇 명, 국회에 250여 명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래가는 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람을 다치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겁을 주는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고 해서 그에 따랐다는 겁니다. 최소 병력으로 계엄하고 처음에 계엄안을 만들었을 때 김용현 장관은 뭐 야간 통행금지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다 빼라. 국민들 생활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당연히 민주당에 들어가서 뭐 의원을 빼내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뭐 연영 방첩사령관이 뭐 체포 명단 받았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체포 명단을 받은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방첩사령관한테 대통령이 왜 직접 체포 명단을 줘요? 설사 있다 손치라도. 당연히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주는 거지 왜 대통령이 주는 거야? 그럼 뭐 어떤 의원을 잡아라, 어떤 의원을 빼내라. 의원을 빼내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김용현 장관이 확실했어요. 의원이 아니고 우리들이 요원을 빼내라. 요원을 빼내라를 의원을 빼내라로 이 방첩사령관은 해석을 했는지 그렇게 민주당에 가가 고자질을 하고 눈물을 질질 짜고 나는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장군들이 이렇게 정말 소신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참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똥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축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장군들이야. 어? 모든 장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름이 거론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김용현 장관이 진짜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사람들을 하고 자 이렇게 김용현 장관이 매주알 고주알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했는데도 문영배 대행은 이걸 증거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하겠다. 뭐를? 최상목 쪽지를.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국헌문란이 아니냐 이 말이죠. 국헌문란의 근거로 국헌문란은 바로 내란죄니까 국헌문란의 근거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 무슨 말을 해도 문영배는 이미 마음이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방통 기각 탄핵 기각한 사람하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한번 보라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방통위원 두 사람 2인 체제 가지고 인사를 뭐 결정을 하든가 뭐 회의를 하든가 안 된다는 얘기가 왜냐면 그거는 뭐 언론의 공정성에 뭐 보도에 뭐 객관성에 뭐 심의위에 되고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이것은 당연히 파면사항이다고 핏대를 올리는 쪽들은 그에 반해서 똑같은 내용은 이건 아니다. 이때까지 2인 체제로 1년 이상 끌어왔다. 이진숙이가 들어와가 갑자기 그 사람들 배척 한 것도 아니고 그 제대가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송위가 멈춰 있을 수 없으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관례대로 두 사람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진숙 취임회가 딱 이틀 만에 파면당했어요. 탄핵당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파면당해 마땅한 일이 뭐가 있어요. KBS 뭐 이사 7명 임명하고 방송진흥위원회에 뭐 이사 9명 중에 6명을 여권 쪽의 사람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주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용현 장관이 매주알 고주알을 아주 낱낱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문영배는 결국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는 쪽지를 만들어서 쪽지를 써서 최상목한테 건넸다라는 식으로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큰 문제예요? 뭐 홍장원 너도 육사 출신이지. 대한민국 육사가 참 이런 인간을 육사에서 참 아휴 육사를 나와서 국정원 1차장 민주당과 짬짬이가 거짓정원 하면서 뭐 아주 초기에 여론을 오염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이 귀를 막고
오도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누구다? 오늘 4차 재판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은 최상목 때문에 대통령이 이 고생을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뻔뻔함 때문에. 그 최상목 죄는 그것만 아니야. 헌법재판관 2명, 대통령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는 재판관 2명을 또 즉각 임명해주는. 그렇지만 뭐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정의의 국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통령에게도 기각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오늘 나오셔서 잘 해주셨습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